안녕하세요, 나코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겪은 일본 블랙기업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혹했던 근무 환경을 거쳐서 어떻게 제가 점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한국인 현지 채용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입사 1년차가 되기 전부터 동기들이 1명, 2명 그만두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저 혼자 남았어요. 문제는 좋게 그만둔 사람이 정말 단 1명도 없었는데요. 향수병이 와서 급하게 귀국해버리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하거나 가장 좋은 경우는 빠르게 이직을 한 경우였습니다. 매일같이 단톡방에서 근황을 주고받곤 했는데 이제 그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니까 진짜로 혼자 남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속아서 입사하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주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매일매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동기들도 떠나가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저번 영상에서 말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온 손으로 또 매일매일 14시간, 15시간 일하고 있으려니까 이거 퇴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넘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고를 계기로 머리가 점점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도 기대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원의 손에 큰 상처가 나더라도 혹은 과로로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우울증을 받아서 결국에 사원이 퇴사하더라도 만성적인 인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환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이 인원 부족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생각해도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채용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제가 한국인이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주부분들, 유학생분들 채용한 일이었어요. 외국인 채용에 얼마 없는 휴일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 등에 구인 공고를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인들을 뽑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어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가 면접 그리고 연수까지 다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2, 3일 있었던 휴일도 다 그쪽에다 쓰고 수면은 2시간 이하로 줄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3개월 정도 노력해보니까 제가 일하고 있던 가게 환경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한 달에 3, 4번 있던 휴일이 6번에서 7번으로 늘었고 수면 시간도 적어도 4시간, 5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저는 조금 더 해보기로 하는데요. 사실 체인점이라는 게 제가 소속된 점포, 우리 점포만 잘 된다고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도쿄에만 30개 정도의 점포가 있었고 인근 점포만 4개 점포가 있었는데요. 이 인근 점포의 인원이 부족해지면 결국에 다른 사원들이 헬프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만 잘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외국인 채용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힘들게 뽑아도 어학 능력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점포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인근 점포에서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그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할 수 있는 거리의 점포에 소개해주는 일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부장급 귀에도 들어가서 아예 예산을 편성해줄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소개받은 점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준다고 보너스를 받거나 돈을 받은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는 저의 실적이 됐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무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던 글로벌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외국인 사원이 자기 점포와 인근 점포의 인력난까지 해결했다는 소문이 인사팀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의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바로 제 첫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2주 동안의 대만 출장이었어요. 그 출장의 이유는 해외 지사에 주임하기 전에 해외 업무를 익혀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거짓말로 들어왔는데 그게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물론 이 대만 출장이 나중에 진지하게 퇴사를 생각하고 실제로 이직 준비까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주쿠 지점의 점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약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를 받고 지금의 그 중간 사이에 회사 내부 사정이 많이 얽혀있고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신주쿠 점장 제의를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상사랑 싸우고 저를 해외로 데려가려고 했던 해외팀 사장하고도 싸워서 결국에 무산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엿보고 있던 같은 그룹의 자회사의 사장이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예,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랑 싸웠던 상사들을 좀 엿먹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서 바로 점장 제의를 받은 걸 오케이 합니다. 대신에 아내의 고향인 오키나와 지사로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졌고요. 저는 작년 6월부터 오키나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현지 채용 최초 그리고 유일한 한국인 점장이 됐습니다. 영상을 6개나 올렸지만 사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블랙기업 이야기라고 붙이긴 했는데 저는 결국 같은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근무 환경은 진짜 화이트 중에 화이트입니다. 잔업시간 제로고요. 긴 장거리 연애를 끝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도 했고요. 일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점장만 외국인이 좀 이상한 가게에서요. 처음 영상에서 저는 블랙기업을 결정짓는 지표가 11가지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기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짓는 지표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블랙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사원에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괴롭고 힘들기만 한 현재를 견디기만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저는 그런 회사가 틀림없는 블랙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일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기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서 제 연봉도 공개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럴 의도로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본에 와서 5년 동안 느낀 그거를 좀 짧게 표현하자면 버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나 자신 개인의 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블랙기업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밝은 얘기도 해보려고 해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감사합니다.